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타운 출구 전략에 따른 실태조사가 6월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우후죽순 지정된 뉴타운 구역들의 출구 전략이 본격화되는 것인데요. 현재 뉴타운 현황을 살펴보면서 뉴타운 사업 어떤 상황인지 되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장계황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때 부동산 로또로 불리던 뉴타운 사업이 지금은 천덕꾸러기 상황이 됐는데요. 뉴타운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 짚어주시죠. 예, 뉴타운 사업.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면서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는데요. 이 출구 전략이 본격화가 되면서부터 뉴타운 사업이 다시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때 개발 열풍이 아니라 광풍이라고 불렸죠. 뉴타운 사업. 그러나 이제 시대를 달리해서 출구 전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만약에 출구 전략이 본격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10여 년 세월 동안에 엄청난 비용만 쓰게 되고 다시 원위치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부분에 설왕설래하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입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갖고 2000년도 초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황금알을 낳는 대박 사업이었죠. 2002년도부터 지정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쪽 세입자들이나 지역 주민들 이쪽 사람들한테는 헌집 주면은 새집 주는 어떤 이런 큰 사업으로 많은 기대감을 줬댔고 또 투자자들한테는 부동산의 로또로 불리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비단 이런 부분만이 아니죠. 뉴타운의 이 사업 자체가 선거 때만 되면은 주된 공약 사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아마 여야를 합쳐갖고 이런 어떤 공약으로 인해 갖고 당선된 사람이 전체 한 28명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정치인들이 이거를 활용했는지 악용했는지 그래 놓고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책임도 안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사실 씁쓸하게 보는 입장이라고 하는 거죠. 집주인들이나 투자자들한테 어떤 상당한 기대감을 상당히 줘갖고 이 사업이 시장으로부터 주목을 받게만 만들어갖고 주변에 집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어 놓고 지금은 전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출구 전략까지 쓰는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이가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더니 한때요 우리 시범단지가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2004년도부터요 은평하고 기름 뉴타운 시범 뉴타운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때 경쟁률이 38.9대 1 정도의 청약 대박을 터뜨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때는 정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부동산의 로또로 불렸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출구 전략으로 인해 갖고 상당히 물거품이 되다 보니까 책임론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뉴타운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기대 속에 출범을 했는데요. 지금은 출구 전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시장에 미쳤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시장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한때는 아까 로또, 광풍 이런 쪽으로 불렸지만 그 네. 이면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갑자기 이게 로또의 시장이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지역에 거주하던 아주 소규모 토지 주인들 세입자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그 개발 기대감에는 소외가 되면서 완전히 외곽으로 물러나는 네. 그러면서 아주 소외된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이런 쪽이 됐는데요. 이게 상당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해서 원주민 재정착률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재개발 사업이나 뉴타운 사업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기존 살던 사람이 외곽에 나갔다가 다 지어지게 되면 다시 입주를 하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본다라고 하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약 평균적으로 34%가 다시 재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아까 얘기했던 은평이나 기름 뉴타운 시범타운 같은 경우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한 15% 정도의 재정착률뿐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15%뿐이 재정착률이 이렇게 낮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로또의 부동산이 되다 보니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재정착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3.3제곱미터에 1,523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은평구 일대의 아파트 평균 시세가 77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시세 770만 원보다도 뉴타운을 분양해서 1,523만 원에 3.3제곱미터 분양을 하다 보니까 배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절로 재정 창출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현재는 이제 중단이 되고 출구 전략을 쓰는데 여기 영향은 아직까지 미치게 되죠. 입주가 끝난 시범 뉴타운 단지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에 중대형 아파트가 640세대가 아직까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어갖고 이 주변의 집가를 하락시키는 다시 원인이 현재는 되고 있죠. 지금 뭐 모든 뉴타운 자체의 경기 침체 속에서 집값 하락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로또 아파트가 다시 이제 문제 아파트로 이렇게 둔갑하는 이런 어떤 시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외면 맞는 정책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정책의 주요 방향이 있었습니까? 예,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하던 무렵이죠. 뉴타운 사업이 근본적으로 시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좀 힘을 합쳐갖고 노후된 특히 강북 지역, 이제 강남보다도 강북 지역이 상당히 좀 소외됐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생활 곤욕을 묶어갖고 중앙정부에서 기반 시설을 좀 해주는 거죠. 도로나 공무원 이런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에게 주택을 새로 지어주는 일종의 시가지 종합 재개발 사업이 뉴타운 사업입니다. 2002년 10월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할 당시에 이제 기존 시가지 정비와 강남북 불균형 해소, 가장 이게 그 메인의 어떤 그 명분이었던 거죠. 이걸 고안해갖고 2003년도에 조례를 만듭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지역균형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3년도에 만들고 이게 제정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기반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 서울시에서 여력이 없죠. 세금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2005년도 12월 달에 개정을 하면서 뉴타운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2005년도 12월 달에 완전히 마련을 하게 되죠. 서울시는 뭐 우선적으로 2002년도에 은평, 기름, 왕십리 이 세 곳을 시범 뉴타운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이후에 2003년도에 2차로 12군데를 하고 2005년도에 3차로 11곳 해갖고 전체 26곳에 331군데의 구역이 지정이 되게 이르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뭐 좋은 순항을 했댔죠. 이게 순항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서 전부 뉴타운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각 지역마다 덤벼들게 되죠. 어느 정도라면 뉴타운을 포함한 서울 도시 재정비 촉진구역 면적이 어느 정도냐면요. 여의도 면적의 3배 정도가 됩니다. 24제곱킬로미터 정도. 여의도의 3배 정도 되는 면적이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죠. 이게 말 그대로 광풍이라고 하고 어떤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게 로또 부동산의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등식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가 몰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원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보다는 일단 촉진 지역으로 지정만 되게 되면은 돈이 된다라고 하는 등식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미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부터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합을 강제적으로 추진위가 만들어지면서 지역 구조에서 갈등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지가가 오르고 이런 지가가 분양가를 높이고 분양가가 다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서울시 집가 전체를 올리는데 상당한 영향을 준 게 바로 이 뉴타운 사업입니다. 네, 지금과는 달리 말씀을 해주셨듯이 청약 광풍을 일으키고 뭐 부동산 시장의 로또라고 불리면서 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예, 그 당시에 아까 얘기했던 로또, 예, 첫 번째 시작이 된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알다시피 진관내, 외동, 구파발 일대, 이쪽에 진행이 됐고요. 또 기름 뉴타운 같은 경우는 기름동 624번지 일대가 진행이 되는데 2004년도서부터 이제 이 시범타운 두 곳이 이제 분양을 했는데 이미 이제 첫 번째부터 대박 행진을 터뜨렸습니다. 어느 정도 대박 행진이었냐면요. 2004년 4월 달에 최초의 청약이 진행된 기름 뉴타운 6단지 같은 경우에 25.46대 1.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기존에 살던 사람뿐이 아니라 이 투자자들까지 몰려들면서 부동산의 어떤 로또 부동산으로 자리매김이 시작이 됐고요. 2007년 8월 달 분양 당시에도 기름 뉴타운 8구단지죠. 각각 18.56대 1이나 12.85대 1.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덤벼들면서 관심을 받게 됐죠. 뭐 기름 뉴타운뿐이 아니라 은평 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골 위부가 38.95대 1. 2009년 7월 달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엄청나게 대박의 어떤 로또 부동산이라고 불릴 만큼 이제 터뜨렸는데 이런 어떤 분양 당시에 높은 경쟁률을 반영하듯이 한때 뉴타운은 사면은 최고 2억까지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뉴타운이 시범 지역에서 분양이 되고 1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없어갖고 이거를 사지 못할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매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금융위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급등세를 가졌는데 어느 정도 급등세나 기름 뉴타운 같은 경우에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2006년도 4분기에요. 16.06%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 내에서 아마 가장 많은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상승률을 높이 갖고 왔고 은평 뉴타운도 2009년 2분기에만 13.68% 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몇 년 전이죠. 이 뉴타운 시범단지가 시작될 때고 입주될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은 뭐 전면적인 뉴타운 재검토가 실시가 되고 있고요. 또 출구 전략으로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밀어붙이기식의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원주민들의 원성도 많고 또 반대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예, 아까 얘기대로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몰리고 하다 보니까 분양가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재정착, 원주민 재정착률이 한 33% 정도가 되는데 뉴타운 시범 지역 같은 경우는 15%뿐이 안 됩니다. 반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재정착률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분양가가 그만큼 높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대별됩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재정착률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살던 토지 소유자들 이런 사람들은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죠. 무주택 서민들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결국은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만들어주기 위한 정책이 어떤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인 무주택자들이나 적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외면받고 밀려나게 됐다라고 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소형 저가주택의 멸실로 살고 있던 원주민, 세입자,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외주로 쫓겨나면서 이런 부분이 사회적 문제로 됐죠. 시범타운의 고가 분양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재정착률을 상당히 낮추고요. 이게 뭐 워낙 이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한때는 국정감사 때마다 이런 어떤 부분이 단골 메뉴로 등장을 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름이나 어떤 은평 뉴타운의 분양 선고가 집값 상승 이런 기대감이 일시적으로는 사실 뭐 성립이 됐죠. 충족이 됐지만은 이게 이제 2008년도에 국제 금융 위기가 닥치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맹모추기는 뭐 다른 데하고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는 101제곱미터 134제곱미터, 166제곱미터, 640세대가 아직까지 미분양입니다. 이게 지금 이 미분양 사태가 장기간 지금 가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SH공사가 상당히 여러 정책을 다 써봤습니다. 일시납 분양 대상 주택, 활분합 분양 대상 주택, 분양 조건부 전세 대상 주택 이런 걸 구분해갖고 상당히 시장에다 공을 많이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전혀 맥을 못 추고 지금 현재 640세가 미분양 상태로 있는데 지난 10일이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투자추정기관장 회의 이종수 신임 HS공사의 이사장이 취임을 했죠. 특별히 이거를 여기에 언급을 했습니다. 미분양 640세대는 면적이 방치되고 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다. 1년 내에 무조건 이걸 해결해라. 이런 엄명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런 은평 기름 뉴타운 이런 사업이 좋은 취지에서 시작이 됐지만은 지금 현재 상당히 어두운 그림자도 많고 이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는 2010년도부터 매년 집값이 하락세에 있고 지금 분기별로 약 1% 정도 내외로 계속 하락 장세에 있습니다. 자,
서울시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출구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 출구 전략을 잘 써서 좋은 정책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많았던 게 시장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출구 전략을 통해서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